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이번에 선택과목 미적분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자라는 문제입니다. 수열의 극한값 구하기 위해서는 R이 n제곱 리미트 등비수열 모양일 때 요게 무한대로 할 땐 0으로 수렴하는 케이스는 언제?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작을 때는 마이너스 1과 1보다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수렴할 거고, R이 1이면 어디 R 모양 그 자체로 수렴한다 이런 모양일 거고 1로. 마이너스 1이면 왔다 갔다 하는 모양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엔 어쨌든 그것보다 큰 경우, R이 1보다 큰 경우, 좀 양수분 한번 보면 발산한다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위에 복잡한 모양이지만 공비 모양이 1보다 작은 숫자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3의 n제곱, 여기도 3의 2의 n제곱 이런 게 있으니까 분자 분모를 전부 3으로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3으로 3의 n제곱으로 나눈다 생각하면 1 플러스 3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2가 분모에 있게 되고, 3의 n제곱 곱해주면 6 더하기 3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5 모양으로 표현될 것이고,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6이 되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2 코사인 알파랑 3 사인 알파가 같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일 때 탄젠트 베타의 값은 이라는 문제인데,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건 난 탄젠트 베타를 구하려는데 주어진 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탄젠트는 주어졌으니까 탄젠트 알파가 있다면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탄젠트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코사인 알파와 3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탄젠트 알파가 3분의 2인 것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탄젠트 베타의 값은 어떻게 구할까 했더니 이건 결국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것이라 생각해주면 덧셈 정리해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를 뭘로 나눈 거?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탄젠트 알파 요걸로 나눠준 거랑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써주면 1 마이너스 3분의 2를 뭘로? 1 플러스 3분의 2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니까 3분의 1을 3분의 5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탄젠트 베타의 값이 5분의 1이라고 구하면서 2번이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25번입니다. 매개변수 t로 나타내어진 곡선 x는 2의 t-4, 2의 마이너스 t, y는 t 플러스 1일 때 t는 ln 2일 때 dy dx를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개변수로 된 미분을 하자라는 건 결국은 y를 t에 대해서 미분,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y를 t로 미분하면 1일 것이고, 분자인 x를 t로 미분하면 2의 t 플러스 4, 2의 마이너스 t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어쨌든 t가 ln 2일 때의 값을 구하자라고 얘기했으니까 dy dx 어떨 때 t가 ln 2일 때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여기서의 미분 계수라고 하는 값은 1 플러스 2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표현되면서 값은 4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2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루트 x의 제곱분의 3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곡선이 있고, 그게 양수 부분으로 그려져 있는데 x축과 그 다음에 두 직선 y는 x 해줘 x축과 y는 1, y는 2라고 둘러싸인 요 밑변, 얘를 밑변으로 하면서 x축으로 수직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나온 단면이 정사각형인 입체도형의 부피는 이라는 문제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정사각형이 바로 x가 1부터 2까지 반복되는 모양이고, 여기 x축에 평행하게 잘랐다 생각하면 여기를 그냥 t라고 잠깐 둬보면 x는 t라고 둬버리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t 제곱분의 3t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요 하나의 정사각형의 넓이는 t제곱분의 3t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그게 어디서부터? t가 1에서부터 3까지 그것들을 모아준 부피인 거니까 부피는 결국은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t의 제곱분의 3t 플러스 1 dt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얘는 1에서부터 2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t분의 3 플러스 t제곱분의 1 dt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적분하면은 3ln t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적분해주면 그러면 대입해주면 3ln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만 남으니까 3ln 2 플러스 2분의 1만 남는 형태가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여기 보다시피 길이가 1 여기 AD의 부분의 길이는 2가 되도록 직사각형이 있죠. 직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각을 3등분 하게끔 만들어서 여기 3등분 하게끔 만드는 점을 E1, F1이라고 주어졌다 라는 거죠. 뭐 일단 이렇게 다 주어졌습니다. 문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뭐 그리면은 그 다음엔 또 길이비가 여기 1대 여기 길이비가 1대 2가 되게끔 또 여기 만난 점으로 직사각형 만들고 요거 반복한 형태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넓이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구해줘야 돼? 첫 번째 그림에서의 넓이. 여기서 첫 번째 넓이인 S1 구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요 직사각형과 첫 번째 직사각형의 길이 b를 이용하면 극한값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이 보는 형태의 문제니까 이건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가지고 S1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여기 직각인데 원래 90도인데 거길 3등분 하는 거니까 6분의 파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6분의 파이. 그러면서 CD의 길이가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먼저 C1과 F1의 길이는 루트 3분의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3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3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엔 다시 크게 삼각형을 보면 요각의 크기는 초록색으로 요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1이면 이번엔 E1, C1의 길이가 루트 3이란 걸 찾으면서 E1, F1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알 수 있는 건 뭘까 했더니 여전히 여기가 여기 보면은 여기 D1 있는 쪽에 여기가 3분의 파이라는 건 여기가 6분의 파이고 90도 잘랐으니까 여기 H1 있는 데는 여기 다시 3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길이비가 1대 루트 3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F1, H1의 길이가 3분의 2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S1이라고 하는 넓이는 보다시피 여기 F1, H1을 밑변이라고 얘기하면 높이가 여기 F1, C1 여기가 높이인 하나의 직각은 아니죠. 삼각형 하나 넓이와 여기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삼각형 F1, D1, H1 넓이랑 삼각형 E1, H1, G1 의 삼각형 넓이를 얘기할 거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F1, H1의 길이 곱하기 F1, C1의 길이가 높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G1, H1의 길이에다가 E1, F1 길이 곱해주면 높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럼 2분의 1 있고 3분의 2 곱하기 3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GH의 길이는 여기가 쌤이 얘기는 안 했지만 문제 읽어보면 4분의 파이 여기 둘의 길이가 같도록 내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만든 거니까 얘는 3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높이 3분의 2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얘는 앞에 건 9분의 루트 3 더하기 2 한번 약분하게 되고 3분의 2가 공통으로 묶어져서 나온다 생각하면 9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 이렇게 있는 거라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럼 9분의 6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다는 거죠. 요게 S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S1은 구했고 이제 S2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짧게 만들어진 이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내면 될 거니까 나 요 길이 몰라 x라고 둘 거고 요 길이 얼마? 2x라 둬서 x값을 알아내면은 길이 b를 알아내서 공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여기 위에 A1, B2 요 부분 A2가 돼 있나?
그냥 A라 돼 있구나. A B2라고 되어 있는 부분 내가 X라 잡았으니까 B2 A1의 길이는 X-1이라 둘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여기가 4분의 파이였잖아요. 그럼 알 수 있는 건 요각도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이 원에서부터 B2C2에다가 직선을 쭉 그려버리면 요 길이가 마찬가지로 1-x, 여기도 1-x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요 길이. 여기 C1에서부터 여기까지. E1에서 수선의 발레린 부분의 길이가 1-x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엔 요 길이가 결국 여기 우리 B에서부터 E1에서 수선의 발레린 길이랑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될 건데, 우리 밑에서 여기 E1, C1의 길이가 루트 3인 걸 구했으니까 사실상 요 부분 여기 B2에서부터 아까 E1에서 수선의 발레린 부분은 2-루트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뭔가 표현이 다 됐죠, 맞죠? 2-루트 3이랑 1-x를 더하면 2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면서 3x는 3-루트 3, 즉 x의 값이 3분의 3-루트 3이라고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길이 b가 얼마인 3분의 3-루트 3인 직사각형이 생기는 거니까 넓이 b는 이거의 제곱 b인 9분의 12-6루트 3이라고 표현되나요? 맞죠? 이거 제곱해주면 9에다가 3 이게 바로 넓이 b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고, 3으로 약분해주면 4-2루트 3. 요게 바로 넓이 b 넓이에 대한 공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n이라고 하는 거 이런 b를 계속 반복하게끔 더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1-3분의 4-2루트 3분의 9분의 6-루트 3. 요게 바로 극한값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루트 3 1분의 9분의 6-루트 3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고, 약분해주면 3. 그러면 3에 2루트 3 1분의 6-루트 3이라고 될 것이고, 마지막 유리화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1분의 6-루트 3에 2루트 3 1 이렇게 될 테니까 12루트 3 마이너스 6 플러스 6 플러스 루트 3. 이거 플러스로 해야 되죠? 그쵸. 잘못. 12 루트 3 플러스 6, 그 다음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것이고, 그럼 없어지고 11 약분되니까 3분의 루트 3만 남는 형태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같은 경우 문제는 이제 많이 보는 형태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항 넓이 구하는 거 1단계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새롭게 만들어진 도형의 길이를 알아내서 길이 b와 넓이 b를 구해서 마지막 급수 계산하는 형태 모양. 그거 계산 극한값 구하는 급수 계산해주는 형태, 좀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역시나 1단계, 2단계 잘 거치는 거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C와 두 점 A와 B가 있네요. 그 다음엔 C 위에 있는 점이고 X좌표가 음수인 점 P에 대하여 PAB의 각, 여기가 여기죠, 맞죠? PAB의 각이 세타다라고 주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엔 Q점은 뭐 여기 위에 있네, 맞죠? Y축 위에 뭐 물론 세타의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뭐 이렇게 대충 잡아볼게요. 0,2 코사인 세타가 있고, 이 B 여기가 Q점인데 BP라는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린다 해서 여기 R점이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R점. 그 다음엔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어떤 길이냐 했더니 바로 PR 길이가 여기가 F 세타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적분값을 구하자 했으니까 적분하자. 식 구해줘야지 적분하겠죠. 식을 알아야 적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식을 구해야 되니까 난 어쨌든 요 길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길을 구하려면 보다시피 우리 한 변의 길을 구하려면 90도가 있으니까 나머지 한 변과 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연결할 각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럼 어떤 길이 해주면 좋을까 했더니 거꾸로 Q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는 구하기 쉬워. 얼마?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일 거고 90도니까 길을 여긴 길을 알고 있으니까 요각을 알아내 여기 요각이라고 하는 건 요쪽 각인 거죠. 요각을 알아낸다면 이 길은 구할 수 있을 거고 BP 길을 구해서 그럼 요 길을 BR의 길을 빼주면은 F 세타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색깔을 좀 바꾸자. 파란 초록색으로 똑같이. 초록색으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또 구할까 했더니 어쨌든 그러면 F 세타라는 건 BR의 길을 구하면 될 거다 했는데 BP 길도 구해야 되니까 BP 길이랑 어떻게 하면 BP 길을 구할까 했더니 당연히 원이니까 중심과 뭔가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 중심과. 그 다음엔 OP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특징적인 게 일단 BO의 길이가 2인 걸 알고 있고 BO 3분 BO의 길이는 그 다음엔 또 알고 있는 각이 뭐냐 했더니 요 각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어. 기억나니? 왠지 알겠어? 바로 호가 여기 OBP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심각이고 그럼 나머지 알고 있는 건 뭐냐 했더니 원주각을 알고 있는 거야. 원주각. 그래서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POB 요 각의 크기가 2세타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2세타인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졌으니까 B에서도 O에서 BP에다 수선해발 내리면 요 길이가 바로 요 각의 크기가 다시 이제는 여기까지 요각의 크기가 세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얘가 2 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BP의 길이라는 게 4 사인 세타구나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될까요?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다시 BR의 길이를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초록색이 다시 위로 오게끔 다시 그려주고 BR의 길이를 구하려 했더니 BQ의 길이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니까 2 묶어내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이고 여기가 지금 여기 중심 O 있는데 여기가 세타라 얘기했으니까 요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얘기해주면 BR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BQ의 길이에다가 얼마?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곱해주게 될 거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뒤에 있는 질문 사인 세타라고 고쳐주면 될 테니까 이렇게 바꿔준다라고 얘기해주면 결국 F 세타라는 거는 둘이 공통 2 사인 세타 묶어내면 2 남고 빼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 조금 해주면 얘는 2 사인 세타 그 다음엔 마이너스 사인 2세타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어차피 우리 적분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표현해주면 되겠고 인테그랄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F세타 D세타 구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2세타 여기에다가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있고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1에 코사인 3분의 2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마이너스 2 있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있고 플러스 2분의 1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은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 해주면 되겠고 뒤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있다 얘기해주면 2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 1번이구나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 역시나 이제 삼각함수에서도 많이 쓰던 형태죠. 길이와 각도 90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길이부터 차근차근히 구해가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어려운 형태는 아니었지만 어떤 각이 내가 표현하기 좋은가와 원주각에 대한 얘기, 사인 법칙 얘기하면 자꾸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생각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8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이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라는 애가 fx 플러스 2랑 2의 fx 곱한 함수다 라고 줘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fa가 6이고 gx라는 애는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gx는 b와 b 플러스 6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gx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생기는가를 일단 찾아줘야 되니까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2의 fx 곱하기 f'x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공통이 f'x 2의 fx가 공통이니까 f'x 2의 fx 묶어내고 남는 친구는 f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생긴다는 거. 그러면 g'x의 극대극소의 그러니까 증감을 극대극소 0 되는 지점 부호를 바꾸는 지점을 찾아주면 얘네 둘이가 후보가 되는 거죠. 왜냐면 fx가 2차가 있으니까 한번 미분한 얘는 1차니까 무조건 해를 갖는 것이고 얘는 2차니까 해가 2개, 1개, 0개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해가 0개다 또는 1개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결국은 부호에 영향을 안 주는 친구니까 얘는 전부 양수 또는 음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한 번만 바뀌는 거니까 최대값, 최소값 갖는 케이스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는 일단 2개 있을 것이다. 뒤에 친구는 거기다가 2개 갖는 건데 f 플러스 3이 해를 갖는 거니까 즉 fx 플러스 3은 0이라 내가 해가 있는 거니까 fx는 마이너스 3 요렇게 생긴 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fx가 만약에 아래로 블록이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꼭지점은 마이너스 3보다 밑에 있다 요런 케이스 가능할 것이고 2차 함수가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모르지만 위로 블록이라면 여기가 y는 마이너스 3 해주면 꼭지점이 위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엔 결국은 여기가 b일 거고 그 다음엔 여기가 b 플러스 6이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그럼 나머지 최소가 될 수 최대값 되는 부분은 바로 어딘가 했더니 여긴 거죠. f'x의 극대극소 증가 감소가 바뀌는 여기가 또다시 f'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었으니까 결국 여기가 a가 되면서 f'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으로 생기니까 a에서 극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2의 fx gx의 함수가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둬버리니까 하나의 모순이 생겼어. 뭐냐 했더니 y는 마이너스 3이랑 만나면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밑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fa의 값이 6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a, 6인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럼 얘가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마이너스 3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는 가정에 우리 주어졌던 가정의 모순이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경우 위로 볼록인 형태였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b, 여기는 b 플러스 6, 그 다음에 여기는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감소하는 모양이니까 증가이 0이 되고 증가하다가 감소한 이런 모양이 될 테니까 역시나 부호가 요쪽 b보다 작을 때는 음수 여기 사이에서는 둘 다 양수 음수 양수로 바뀌는 형태니까 감소 증가 모양은 마찬가지고 a에서 최대값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6이다 a, 6이다 이런 것도 딱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럼 fx는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니까 k라고 쓰면 x-a의 제곱 플러스 6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fx랑 y는 마이너스 3과의 해가 b랑 마이너스 b니까 fx 플러스 3한 방정식은 최고창인 개수는 k이고 요런 모양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b 마이너스 6 이런 모양의 방정식이다. 그럼 알 수 있는 값은 fx가 x-a의 제곱 플러스 3이고 얘는 k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쓰면서 b 플러스 6 있고 x 플러스 b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적히는 거죠.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개수인 마이너스 2a k의 x, 이거 1차항 왼쪽 식의 1차항의 개수겠죠. 그게 마이너스 b 플러스 6k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개수들, 1차항의 개수들 요게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k 약분해주면 알 수 있는 건 a라는 것이 이거 더하기, 여기 있으면 잘못 적었죠. 더하기죠.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은 2a가 2b 플러스 6이다 적히는 거니까 a가 b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적히는 거죠. 왠지 알죠? 해니까 중간 2차 함수의 꼭지점에서 대칭해야 되니까, 보다시피 얘네 둘 사이 거리가 6이니까 여기 중간에는 b 플러스 3이다. 딱 절반만큼 와야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쌤 식 적어서 마저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엔 마저 적을게요. 여기에서 상수항이라고 하는 건 a제곱 k 플러스 3이라 나올 것이고, 여기서 상수항은 a의 b 플러스 6인데 왼쪽에 있는 걸 생각해보면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3만큼 간 친구, 오른쪽으로 3만큼 간 친구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얘는 a-3,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주면 k의 a제곱 마이너스 9는 a제곱 k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적히겠죠. 3이다가 아니라 쌤 여기 잘못 빼먹은 게 있죠. fx 플러스 6이니까 6이라 적혀야 되겠죠. 아니 9라 적혀야겠죠. 6 더해줘야 되니까 9. 그래서 알 수 있는 값은 a제곱 k제곱 날라가면서 9는 마이너스 9k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되게 많이 찾았다 맞죠? 그래서 fx라는 친구는 뭐냐 했더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6이라 적히는 거니까 전개 좀 해서 적어주면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6 이렇게 적힌 상황이구나. 이게 fx인 거고, 문제에서는 fx는 0, 이 방정식의 두 근의 차이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두 근의 합, 알파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2a가 되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제곱 마이너스 6인 걸 찾게 되면 두 근의 차이의 제곱이라 하는 것은 두 근의 합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다 이렇게 적어주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24라 적히니까 두 근의 차의 제곱이라는 건 24다라고 찾으면서 29번의 답은 24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쌤이 23학년도 이제 6월이 끝나면서 모의고사 모의평가 총평을 하면서 우리 3학년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문제 난이도를 높이길 필요는 있고, 공통과목에서 난이도를 높여서 변별력을 갖출 필요는 있고, 그 변별력 갖추는 걸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높이기보다는 이렇게 두 가지 두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 주는 문제를 냈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다시피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손대기 싫어하는 모양, 2차 함수 같은 경우엔 위로 볼록인 경우, 또는 자연수와 음수를 합쳐서 정수 주면 음수인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해주고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구나라는 것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9번 풀이었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9인 3차 함수다. 정보 주어진 거 있어요. 일단은 요거 체크해주고, 그 다음엔 주어진 극한값이 0이고 극대값 극소값의 곱이 5다. 그 다음엔 주기함수 모양이 주어졌고 적분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주기함수 주어진 걸 조금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x, gx, d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주기함수니까 0에서부터 1까지 하나 나눠봐주고, 그럼 0에서부터 1까지를 적으면 gx를 적을 필요도 없어. 뭐가 돼? fx가 되는 거지. fx, dx 는 이거지. 는이 아니라 그 다음엔 2에서부터죠. 더하기 1에서부터 2까지 f gx인데 그게 결국은 또다시 fx랑 똑같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gx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2에서부터 3까지 x fx. 그럼 dx 조금만 생략할게요. 3에서부터 4까지, 4에서부터 5까지 요렇게 5가지를 더하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선생님 여기 그냥 fx를 적었는데 gx를 적어주는 게 좀 더 낫겠다. 설명을 아직 더 해주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 gx를 좀 고칠게요. 설명을 더 해야 되니까 xgx, xgx 이렇게 생기는 모양인 것이고, 주기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어느 부분에서
1에서부터 2까지를 얘기했는데 결국은 주기함수니까 결국은 g x 플러스 1 dx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를 다시 x축 방향 왼쪽 이동하면 적분값도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양인데 물론 fx는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럼 fx는 어떻게 바뀌냐 했더니 얘는 한 칸씩 왼쪽으로 가줬으니까 얘가 x 쌤이 잘못 적었죠. 여기 이렇게 x-1로 적어줘야지 우리 적분한 모양이 왼쪽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1에 gx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럼 gx로 바꾸고 나면 얘는 이제는 뭐가 돼? fx가 되는 거지. 그럼 얘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 2에서부터 3까지 x, g에 x-2 dx라 생각해주면 다시 원점으로 땡겨주면 제가 fx로 바뀌게 되면서 x 플러스 2 dx 이런 모양으로 될 거라는 거죠. 땡땡땡 땡땡땡. 그러면은 보다시피 xfx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또 하나, 뒤에 또 하나, 여기 3에서부터 4까지 할 때 하나, 4에서부터 5까지 할 때 xfx가 생기니까 몇 개의 xfx? 5개의 0에서부터 1까지의 xfx dx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엔 1fx 2fx 여기는 3fx 얘는 4fx 이렇게 될 테니까 1, 2, 3, 4까지 더하면 10개죠. 10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젠 적분해줘야 되니까 fx식 값을 찾아주는 게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극한값 부분을 봐줘야 되는데 우리 많이 보는 형태의 극한값은 아니다 맞죠? 그러면 차근차근히 수렴했다는 거니까 밑에 걸 먼저 봤더니 분모가 식이 완벽하니까 밑에 걸 0으로 먼저 봤더니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수렴하겠구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사인 파이 fx 얘도 극한값이 0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알 수 있는 것은 파이 f0 값이 얼마? 정수가 돼야 되는 거죠. 정수 파이.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f0가 얼마? 정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f0가 어떤 숫자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모르지만 정수라는 거. 0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지. 틀리기 좋은 거죠. 그 다음엔 또 뭐 할까 했더니 알고 있는 거는 일단 극한값 가지고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선 이건 거고 극한값 써야지 했는데 극한값 구하려 했더니 만만치 않아. 어떻게 해주면 돼? 미분계수 정의 써주면 되는 거였지. 결국 얘를 하나의 g함수라고 g라고 얘기했으면 gx가 얘를 gx, g0 이렇게 생각하면 g0 0이란 말이야. 얘 미분한 값에다가 0 대입해주면 되는 거네. 그게 극한값 0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미분 파이 코사인 파이 곱하기 f 이제 0 넣을 거니까 0 이렇게 적어주고 미분 해주면 파이의 f 프라임 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0 값이 0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알고 있는 건 위에서 사인에서 얘가 0이 됐었잖아. 맞죠? 사인이 0이 되면서 결국 요 값이 0 들어간 요 값이 정수 파이라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f0가 0 정수라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코사인 정수 파이다 이렇게 됐는데 코사인 정수 파이 모양들은 1이나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얘는 일단 0이 아니어야 돼. 근데 곱한 게 0 되려면 결국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건 f 프라임 제로가 또다시 얼마? 0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지. fx는 0에서 f 프라임은 극된지 극손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극값인 건 알아냈고 걔네 곱이 지금 현재 극값인 거 알아내고 미분 계수값인 극값인 거 알고 f0가 또 정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쌤 편의상 y는 fx라고 얘기를 하고 y는 fx 그 다음엔 여기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왼쪽일 수도 있어요. 뭐 상관없는 오른쪽에 0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있다고 0 먼저 왼쪽부터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생각할까요? 오른쪽이 먼저 0인 걸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gx라는 건 0에서부터 1까지만 그린대. 근데 걔가 연속 함수가 돼야 돼. 그러면 근데 얘가 그러면 뭐야? 0에서부터 1까지 만약 이렇게 그려졌다 치면 여기서부터 또다시 0에서부터 1까지가 돼 있는데 그래프가 그럼 그려질 수 있나 없나? 연속으로. 얘가 연속이어야지 적분 존재하잖아요. 문제에서도 연속을 했는데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0은 함수값이 같은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오른쪽에서 같은 값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게 얼마인 거야? 연속이 돼야 되니까 1로 가서 여기가 1인 것이야. 이렇게 된다는 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y값은 몰라. 근데 정수인 건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네? 식은 fx식이라고 하는 것은 x의 제곱, 최고창이 9였으니까 9x의 제곱 x-1 플러스 아직 몰라 함수값은 정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정수값 얘기해주면 되겠다. 이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럼 내가 나머지 하나는 뭐 알아내면 되는 거야? 극대값과 극소값에 대한 얘기해주면 되겠죠. 극대값은 현재 n인 거 알고 있는 거죠. 극소값은 여기가 2대1 내분점이어야 되니까 3분의 2일 되겠죠. x값이 3분의 2일 때 극소값을 갖는 거죠. 3분의 2일 때. 그러면 f 3분의 2 값 구해주면 9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n 돼야 되는 거죠. 더하기 n. 그러면 구약분해주면 n-3분의 4인 것이고 결국 내가 알아내는 건 n 곱하기 n-3분의 4 이게 극대값, 극소값의 곱인데 문제에선 이게 5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4n 마이너스 5는 0의 방정식의 해를 찾아주는 거고 3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5는 0이 돼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 1, 3, 3, 5 정도 해주면 되겠나? 9, 5 요따 마이너스 n의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5여야 되고 n 값이 정수라 했으니까 3인 거 알아낼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fx 다 찾았다 왔지? fx라는 친구는 9의 x제곱 x-1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뒤에 있는 친구 먼저 구할게요. 왜냐면 얘는 x 곱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적분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먼저 뒤에 있는 0에서부터 1까지의 적분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도 양수자 아까 우리 구했듯이 3이니까 3분의 5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여기 x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x축. 그래서 나는 요 부분의 넓이 0에서부터 1까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나 요 부분의 넓이는 구하기 쉽죠. 공식 쓰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위에 전체는 여기 3이었잖아. n이 3이니까 0에서부터 1까지의 fx dx라는 값은 9에서 공식 써주면 되겠죠. 12분의 9 곱하기 두근이 1, 0이었으니까 1의 4제곱 9 마이너스 4분의 3 해주면 되니까 맞죠? 9 마이너스 4분의 3 9가 아니네. 3이어야 되네. 이 x값이 1이잖아. 직사각형이니까 3 곱하기 1이니까 3 마이너스 3이고 거기다가 여기는 곱하기 10 있으니까 30 마이너스 4분의 30 이렇게 있는 거고 이제 앞에 적분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앞에 적분값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어찌 그냥 넣고 계산해줘야 된다. 맞죠? xfx라고 하는 친구는 9x의 세제곱에 x-1 플러스 3x니까 9x의 4제곱 마이너스 9x의 세제곱 플러스 3x 어쨌든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fx dx라고 하는 친구는 5분의 9 마이너스 9분의 4 4분의 9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1 대입한 거는 앞에 5 있으니까 이제 5 곱해주면 9 마이너스 여기는 같이 해주면 되겠다. 맞죠?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있는 거고 4분의 5 곱해주면 15 플러스 30 마이너스 4분의 30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39 마이너스 4분의 45 되네. 39 곱하기 4까지 필요하네. 9, 4, 36 4, 32 거기다가 3 더해주니까 156 그러면은 156에서 45 뺀 것을 4로 나눈 값이 적분값이다. 156에서 45 빼자잉 111 이게 4분의 111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말하는 p 플러스 q의 값은 115구나라고 찾게 됩니다. 지긋지긋하게 계산도 많았고 쌤 같았으면 모르겠어요. 이게 30번 문제여서 그런가 적분값도 5개나 줘가지고 너무 많고 솔직히 한 3개만 해도 좋을 텐데 아닌가? 이게 계산이 그래도 좀 낫나? 5 때문에
어쨌든 3차 함수 찾는 형태의 문제고 그 다음에는 주기성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치환적 분으로식 만들어내는 모양이었다라는 거죠. 쌤 아까 실수로 잘못 적었는데 어떻게 보면 x축 방향을 1만큼 평행 이동한 친구 왼쪽 당겨줘야 되는 거니까 x-1에서 당겨주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너무 길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를 좀 봐주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조금 계산이 많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수투에 있는 걸로 3차 함수 추적하는 문제 해볼 수 있는 문제로 괜찮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분 때문에 계산이 많아서 그렇지. 어쨌든 30번까지 쌤 풀이해 봤고요. 9월 모의평가 문제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난이도 계산이 엄청나다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충분히 해볼 만한 문제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했고요.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